잠수함에서 나는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올 한 해 한국기계연구원이 거둔 최고 연구 성과로 선정됐다. 기계연은 27일 김봉기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시스템다이나믹스 연구실장이 진행한 잠수함 소음 해석, 평가 및 저소음 설계 기술 연구를 최우수 연구 성과에 선정하고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을 활용해 유동 소음을 비롯한 잠수함의 주요 소음을 해석해 방음 대책을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를 진행한 김책임 연구원은 공중 및 지상 무기는 전자파 기반의 레이더로 탐지하지만 물속에서는 음파로 적이 물체를 찾아낸다며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생존 가능성 관점에서는 소음을 줄이는 게 필수라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올 1월 중국의 최신 093A형 핵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돼 쫓겨다닌 일이 있었다며 주요한 원인으로 소음을 꼽았다. 당시 중국 핵잠수함은 이틀간이나 쫓기다 결국 공해상으로 떠올랐다. 경남 거제시 두모동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공개된 도산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이다. 잠수함이 내는 소음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2년간 10회에 달하는 대규모 실선 음향 시험 및 평가가 한국 해군과 협력하에 시행됐다. 실제 잠수함의 엔진룸과 프로펠러, 펌프 등 주요 소음원이 되는 장비를 만들어 가동하고 소리만으로 주요 소음 장비를 찾아냈다. 김책임 연구원은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이드로폰과 주파수 분석기를 사용해 음향 신호를 수치 데이터로 풀어냈다며 소음 기여도가 큰 장비에는 진동을 줄이는 제진제와 소음을 흡수하는 흡음제를 배치하는 등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잠수함인 도산안 창호함의 설계에 실제로 반영됐다. 적이 소나에 피탐되는 거리가 짧아진 것이다. 도산안 창호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이다. 기계연 측은 소음 해석을 위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국외 전문기관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등 우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 점을 인정했다고 연구 성과를 평가했다. 잠수함에서 나는 소음을 줄이는 기술이 올 한 해 한국기계연구원이 거둔 최고 연구 성과로 선정됐다. 기계연은 27일 김봉기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시스템다이나믹스 연구실장이 진행한 잠수함 소음 해석, 평가 및 저소음 설계 기술 연구를 최우수 연구 성과에 선정하고 시상했다. 국내 최초로 독자 기술을 활용해 유동 소음을 비롯한 잠수함의 주요 소음을 해석해 방음 대책을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계연 소음 줄이기 올해 최고 성과. 연구를 진행한 김책임 연구원은 공중 및 지상 무기는 전자파 기반의 레이더로 탐지하지만 물속에서는 음파로 적이 물체를 찾아낸다며 무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생존 가능성 관점에서는 소음을 줄이는 게 필수라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올 1월 중국의 최신 093A형 핵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돼 쫓겨다닌 일이 있었다며 주요한 원인으로 소음을 꼽았다. 당시 중국 핵잠수함은 이틀간이나 쫓기다 결국 공해상으로 떠올랐다. 잠수함이 내는 소음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2년간 10회에 달하는 대규모 실선 음향 시험 및 평가가 한국 해군과 협력하에 시행됐다. 실제 잠수함의 엔진룸과 프로펠러, 펌프 등 주요 소음원이 되는 장비를 만들어 가동하고 소리만으로 주요 소음 장비를 찾아냈다. 김책임 연구원은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하이드로폰과 주파수 분석기를 사용해 음향 신호를 수치 데이터로 풀어냈다며 소음 기여도가 큰 장비에는 진동을 줄이는 제진제와 소음을 흡수하는 흡음제를 배치하는 등으로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는 국내 최초의 독자 개발 잠수함인 도산안 창호함의 설계에 실제로 반영됐다. 적이 소나에 피탐되는 거리가 짧아진 것이다. 도산안 창호함은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으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이다. 기계 연축은 소음 해석을 위해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국외 전문기관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등 우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 점을 인정했다고 연구 성과를 평가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가 방전되기 전에 바다 위로 부상해 공기를 흡입해야 하며 디젤 엔진을 가동해 충전한다. 만약 충전을 북한 해역에서 한다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우리 잠수함이 NLL 북쪽에서 충전하다가 북에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따라서 배터리에 상당한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NLL 남쪽으로 돌아와야 안전하다. 동해에 있는 우리 해군 일함대 기지에서 북한 진포항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280km다. 시속 3노트 정도로 수중 항해하면 이동하는 데 편도 2월 5일, 왕복 5일 정도 소요된다. 일각에선 3,000톤급 잠수함으로 15일 이상 매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매복 임무를 하다가 북한 잠수함이 기동하면 미행을 해야 하는데 미행을 며칠간 지속할지 알 수 없고 귀환 시돌발 상황에 대비해 배터리에 여유를 둬야 하기 때문에 길어야 열흘 정도만 매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2주간 작전할 수 있는 소년 1급 잠수함은 신포항에 도착하자마자 돌아와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이지 않는다. 엔진을 돌리는데 산소가 필요하지도 않다. 식량과 승조원들의 컨디션만 받쳐주면 장기간 매복하고 미행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이 임무를 모두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맡긴 것이다. 물론 클라크 연구원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 해역은 작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이 유리할 때도 있다. 디젤 잠수함은 제공권이 보장된 자국 해역에서 방어 임무를 하는 데는 아주 좋다. 조용하기 때문에 적 잠수함과 군함에 위협적이다. 제공권이 보장되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부상해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제공권이 없는 적진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진다. 적이 대잠 초계기나 군함에 들키지 않으려면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상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침투공격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미, 한국 견제하려 디젤 잠수함 과대평가?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클라크 연구원의 발언은 한국의 전략무기인 원자력 잠수함 보유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비친다. 원자력 잠수함은 강대국의 상징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러시아로부터 리스한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 인도 등 6개국만이 보유국이다. 공교롭게 이들 6개국은 모두 핵보유국이라 원자력 잠수함 보유국 핵보유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등식은 곧 깨질지 모른다. 최근 비핵국인 브라질이 프랑스로부터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다. 다만 그 배가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핵무기 범주에 넣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해군은 3,000톤급 크기의 장보고 3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척당 약 8천억 원의 예산이 든다. 장보고 3 잠수함의 후기형에 디젤과 배터리 대신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원자로는 이미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담소화 및 중소형 도시 발전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소형 원자로 스마트피는 그 바탕이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 제작사인 OKBM에 있다. 이 원자로의 열출력이 65MWT 수준이라 인도의 아리안트 잠수함이나 영국의 발리언트 잠수함과 비슷하며 미국 LA급 잠수함의 절반 정도다. 3,000톤급 수준인 장보고 3의 추진기관으로 적합하다. 다만 사용되는 핵연료의 농축도가 20% 미만이 될 것이므로 90%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미국, 영국, 러시아의 원자력 잠수함보다 연료 교체 주기가 짧겠지만
그래도 5년 이상 작전할 수 있다. 작전 기간이 10일 안팎에 불과해 논란을 낳는 디젤 잠수함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핵잠수함은 우리 군이 북한의 SLBM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선박용 원자로로 개발한 KLT-40의 가격은 3,500억에서 4,000억 원.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척당 약 1조 5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계획된 장보고 3 예산에다 척당 6천억에서 7천억 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한미 해군이 2년마다 실시하는 잠수함 연합훈련에 우리 군 최초로 214국 잠수함이 참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달 괌근해에서 실시된 한미 해군 잠수함 연합훈련인 사일런트 샤크에 처음으로 214국 잠수함이 참가했다. 종전까지는 209국 잠수함을 보내왔다. 이번 훈련에 우리 해군은 214국 잠수함 1대와 P-30 해상 초계기 1대를 보냈고, 미국에선 로스앤젤레스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이지스 구축함 각 한 대씩 참가했다. 훈련은 상대 잠수함을 적으로 상정하고 찾아내 가상으로 격침하는 숨바꼭질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청으로 시작된 훈련은 이번이 7번째로 2년에 한 번씩 홀수해에 실시하고 있다. 미측은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을 상대로 실전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군도 무한 잠항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상대로 훈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항 시간에 차이가 나는 양측 잠수함 간 대결에서 우리 잠수함도 만만치 않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기간 훈련할 때는 작지만 조용한 우리 잠수함이 위력을 보인 것이다. 실제 1998년 림팩 훈련에 최초로 참가한 이종 무함은 미국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13척을 잡아냈고, 2000년 림팩에서는 훈련에 참가한 잠수함 중 가장 작은 박유함이 11척을 가상 격침했다고 한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잠수함은 최근 경남 창원시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 안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해군은 KSS-1 9척과 차세대 버전인 KSS-2 9척 등 18척을 보유하고 있다. 해군은 209급엔 해양국난 극복에 공을 세운 역사적 인물 이름을 손원 1급으로도 불리는 214급엔 항일 독립운동에 공헌하거나 광복 후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인물 이름을 붙이고 있다. 우리가 독자 설계해 지난해 9월 진수식을 가진 KSS-3 도산한 창호함은 아직 건조 중이다. 201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8년 12월 기준 7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